300페이지까지 했고 지금 388페이지 보시면 이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의 경우 사채 장부가, 이자 비용, 표시이자, 상가액이 서로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제 그림 10-3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채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의 경우 증가하고 할증 발행의 경우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할인 발행하면은 사채 발행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를 매년 원금의 그 액면가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동해 가는 거고, 할증 발행도 마찬가지고, 이 장부가는 액면가로 수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발행은 점점 장부가가 커져야 되는 거고, 할증 발행은 점점 장부가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부가에 대한 얘기고, 이자 비용 얘기는 할인 발행의 경우는 이자 비용이 점점 커지고 할증 발행은 점점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요, 이자 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예요. 장부가에다가 이자를 곱하잖아. 그게 이자 비용이죠. 장부가에다 이자율을 곱한 게. 장부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 비용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에서는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거고, 할증 발행에서는 이자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거고, 장부가 자체가 원금을 수령해 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표시이자는 매년 말 똑같아. 매년 항상 똑같은 금액이죠. 근데 상가액은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해요.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우리 삼각표를 한번 봐보세요. 칠판은 지웠는데 할인 발행의 삼각표가 383페이지에 있어요. 자, 보시면 매년 표시 383페이지 그 아래쪽에 삼각표 보이죠? 매년 표시이자는 8,000원을 일정하고 실질 이자는 장부가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자가 점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요 차액만큼이 상가액인데 실질 이자에서 표시이자를 뺀 게 상가액이잖아. 상가액도 매년 증가하는 거야. 응?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표시이자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할증 발행은 왜 또 상가액이 증가하지? 할증 발행의 경우 삼각표를 보세요.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질 이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죠. 표시이자는 똑같은데. 근데 상가액은 매년 증가해.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증가할까? 이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상가액이 증가해. 왜냐면 얘는 빼는 방향이 틀려서 그래. 아까 저는 마이너스 표기해서 적었는데, 이 상각되는 그 금액 절대값 자체로 보게 되면은 할인 발행은 실질 이자에서 표시 이자를 뺀 게 상가액인 거고, 할증 발행에서는 어쨌든 얘를 양수로 적어주려면 표시 이자에 실질 이자를 거꾸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빼주는 애가 점점 작아지니까 상가액은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채 발행비와 유효 이자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할 때 약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고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표시이자를 왜 시장이자랑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표시이자 자체를 그냥 시장이자로 해버리면 되잖아. 그쵸?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자, 389페이지 보면 사채 발행비 얘기가 나와요.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사채를 발행할 때 드는 비용. 자, 사채 발행비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지금까지 했던 예를 가지고 하면, 그냥 일단 편한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가정해 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0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가 증권사에 뭐 주간 수수료 이런 거를 낸 거야. 현금을 낸 거예요.
1,000원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게 하체 발행 비용이니까 하체 발행비 1,000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회계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말래요. 사채를 발행할 때 든 이 비용, 사채 발행비 1,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발행한 연도에 전부 다 비용이 돼버리죠. 응? 전부 다 비용이 돼버려. 근데 이 사채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거는 이 돈을 내가 자금을 쓰는 기간 동안 이 여기서 말하는 9만 원 받고 할인 발행 자금 10,000원이 생겼으면 요 10,000원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 3년 동안 상각되면서 이자 현금으로 주고받는 이자에 가산되면서 같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잖아요. 3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싸게 발행했으니까 그만큼 얘도 그런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1,000원을 비용 인식하게 되면 이 회사가 3년 동안 10만 원을 쓰는 대가로 요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 건데 요 사채 발행비 자체를 내가 이 자금을 조달하는 요 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왜 조달 시점에 전부 비용으로 인식하냐? 그러면 그 수익비용 대응 논리에 맞지 않다.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게 관련된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뭐 수익 얘기는 없지만 내가 이 돈을 쓰는 대가를 지급하는 거는 이 돈을 쓰는 기간 동안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000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처럼 사채 만기까지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얘기야. 이때 비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넣어서 이 11,000원을 상각해 주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이게 나와서 이게 발행가액이 됐는데 그 이자율로 상각을 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얘만 상각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시장 이자율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먼저 했던 거예요. 자, 이 사채는 그러면 이렇게 발행된 게 아니라 이거 지워봐요. 요 분기를 지워봐. 이렇게 있으면 현금이 9만 원 들어온 게 아니야. 89,000원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89,000원이 발행가가 되는 거고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그럼 요 발행가하고 실제 사채가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다시 계산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가 먼저인지 느낌이 좀 달라졌죠. 얘가 나중에 나오는 애가 돼버린 거죠. 응? 교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자, 보시면 자 389페이지 보면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권회사의 인수 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말한다. 별게 다 발생하겠죠. 뭐 법무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법무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증권사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무슨 뭐 인쇄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재 예가 액면 10만 원, 3년 만기 사채, 표시이자율 8%, 시장이자율 10%라고 하면 95024라는 발행가가 나왔어.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2,360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실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95024에서 2360을 뺀 9264664가 되잖아요.
그럼 요 92664하고 요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유효이자율이고 그 그림 10-4에 나와 있어요. 응? 지금 이거는 이 이자를 계산하고 회계학 교재니까 재무관리 시간이 아니니까 계산기를 써도 이런 거밖에 못 쓴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시장이자의 퍼센트가 좀 정수로 표현이 돼야지, 퍼센트 단위가 10%, 11%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문제를 풀기가 편해지니까 역으로 발행비를 약간 지저분한 숫자로 맞춘 거예요. 2360. 보통 뭐 발행비가 뭐 1,000원 발생했다, 2,000원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360원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거꾸로 맞춰주려고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사채 현금 흐름은 표시이자 8% 그리고 원금 10만 원 이런 건데, 사채 발행비가 없을 때 시장 이자율이 10%였어요. 그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나왔어. 근데 사채 발행비가 2,360원이 발생해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고 나간 돈이 있어서 결국 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실제로 회사에 유입되는 돈은 95024가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이게 증권사에서 총액 인수한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증권사에서 사채를 이렇게 발행가로 인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파는 거야. 시장에서. 증권사 총액 인수할 때 자, 우리 수수료 떼고 주는 거야. 회사한테. 수수료 2,360원을 떼고 줘요. 024에서 2360을 떼고 주면 92664 회사한테는 이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응? 이거는 증권사가 계산하는 금액이고 회사한테는 이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회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내가 받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하체를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가 하체 10만 원짜리를 발행하고 현금이 딱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차액이 7336이 되는데, 이거를 요 숫자가 나오게 했던 10% 이자율로 할인하면은 이게 사채 상각하고 났을 때 액면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숫자는 이 숫자로 해갖고 가면은 이 92664에서 간 게 아니라 뭐지? 요거 갖고 하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 92664만큼 이 92664하고 요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놓고 하니까 요 역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개념이 나온 거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시장에서 이런 사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증권사에서 이 자체를 회사한테 말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회사는 그냥 이 돈 받는 거야. 아, 우리 회사 사채 이렇게 발행하는데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한 사채인데 증권사에서 이 금액에 사간대. 9664에 사간대. 아 그래? 그럼 우리 몇 프로로 이거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11%예요. 11%. 이거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산 못해요. 수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역으로 이걸 계산. 이런 게 이제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그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는 그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어떤 투자안의 투자 금액과 미래에 가져다주는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수익률,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 재무관리에서는 이 내부 수익률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자본 비용보다 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작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이게 IRR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과서의 세계에서는 주어집니다. 이 사채 발행비를 포함했을 때 사채 발행비가 차감된 요 현재 가치하고 요 미래 현금 흐름을 갖게 해주는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괜히 헷갈리게 이 사채 현금 흐름은 뭐 시장이자율은 10%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줘. 그리고 요 발행가하고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은 11%다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는 그런 식이고 실무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거를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요.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에 있으면 쉽게 계산해요. 이거는 그냥 엑셀로 하면 돼요. 엑셀로 이게 IRR이라고 그랬잖아요. IR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엑셀에 이렇게 다 쓸지 알죠? IRR 해놓고 숫자들을 이렇게 넣어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넣냐면 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현금 흐름이 엑셀로 표기한다 그러면은 92664를 투자자 입장에서 볼게요. 92664를 투자하면 1년 뒤에 8,000원, 2년 뒤에 8,000원, 3년 뒤에 108,000원을 주는 현금 흐름이죠. 그거에 대한 할인율이 몇 프로냐 이걸 할 때는, IRR이 몇 프로냐 할 때는 이 현금 흐름은 이거야. 현재 시점에 마이너스 92664, 1년 뒤에 플러스 8,000원, 2년 뒤에 플러스 8,000원, 3년 뒤에 플러스 108,000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엑셀의 칸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92664 8,000원 8,000원 108,000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엑셀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다가 수식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거 아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해.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지정하고 엔터 치면 여기에 나와요. 값이 11%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거예요.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저 발행가 발행 비용을 감안한 실제로 회사에 들어온 돈하고 사채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구해서 걔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그림 10-4에 있는 게 이제 예제 4에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한 번 더 쓰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이게 책 있는 거 보고 그냥 눈으로 볼게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까 예제 4번이 할인 발행된 케이스 예제 2번 그쵸? 382페이지에는 예제 2번하고 똑같은데 예제 2번에서 요 발행비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는 돈이 더 작아진 거야. 95024가 아니라
92664로 작아졌어. 근데 그 92664랑 이 현금 흐름을 같이 같아지게 하는 할인율은 11%래. 그러니까 삼각표 만들 때 11%로 할인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발행가 계산할 때도 11%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10%로 계산한 다음에 그 발행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요 발행가를 계산할 때는.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삼각표를 만들 때는 하차비 발행비가 차감된 92664원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92664원이 10만 원이 되기 위한 이자율은 11%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1% 이자를 적용해서 삼각표를 만들었을 뿐이야. 이거는 되게 간단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아까 제가 얘기한 실제로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에서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실제로 회사가 사채 발행한다. 증권사랑 막 얘기하고 우리 회사 사채 발행할 건데 뭐 표시이자 몇 프로를 하고 이런 거 다 정할 거 아니에요? 응? 얼마일 것 같아요? 액면 발행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액면 발행해요. 실제로는 거의 액면 발행, 99% 액면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거 유효이자율법 상각 이거 왜 배우나요? 액면 발행을 하는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을 해. 항상 발생을 해요. 응? 증권회사가 공짜로 봉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액면 발행을 하는데 사채 발행비는 항상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10만 원의 액면 발행을 했어. 시장이자라고 똑같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럼 10만 원 액면 발행이 되죠. 근데 사채 발행비가 발생을 해. 그러면 발행가는 10만 원보다 작아지겠죠. 9만 얼마가 되겠죠. 응? 결과적으로 할인 발행처럼 돼버리죠. 어? 액면 발행을 해도 사채 발행비 때문에 할인 발행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들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액면 발행을 하지만 할인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사채 발행비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액면 발행을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할증 발행은 실제 사례에서 본 경우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귀찮고 복잡한 게 이제 여기 나와요. 391페이지에 이자 지급일과 보고 기간 말이 다른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사채를 처음 하는 거니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발행일이 X1년도 1월 1일이었어. 응? X1년 1월 1일이 발행일이었는데 실제로 회사들이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겠죠. 일단 노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자금 조달을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금 조달을 언제 해요? 돈이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응? 돈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채가 발행되는 날짜는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채가 발행되고 있어.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 발행일하고 발행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는 똑같아요. 응? 첫 번째 이자 주는 날, 두 번째 이자 주는 날, 세 번째 이자 주는 날이 각각 뭐 1년, 2년, 3년이라고 했을 때 요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의 보고 기간이 막 이런 데 있는 거지. 이런 데 12월 31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채 우리가 삼각표 만들고 했던 거는 요 날짜에 회계 처리란 말이야. 그런데 요 날짜에 우리 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응?
이거를 조정해 주는 걸 지금 볼 거예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처음에 이제 회계 장부 마감 이런 거 할 때 기말 수정 분계 할 때 미수이자 미지급이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아직 이자는 안 줬지만 올해 말까지 이자는 얼마기 때문에 이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런 거 했었죠. 이런 분계 했잖아요. 이자 비용 돈은 아직 안 나갔지만 12월 말까지 발생한 이자가 있어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서 결산 조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삼각표 만들어서 사채 이자 지급일에 회계 처리한 것과 별도로 이런 게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게 391페이지 보시면은 막 요 공식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려요. 그냥 이자 비용은 직전 이자 지급일의 장부가에 곱하기 유효이자에 곱하기 12분의 직전 이자 지급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기간. 미지급 이자 계상액은 1년치 표시이자 곱하기 12분의 직전 이자 지급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기간.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읽기도 어렵잖아요. 읽기도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거는 예제를 갖고 해보고 삼각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삼각표를 먼저 하는 거를. 이제 5번을 해볼게요. 이제 5번. 4월 1일에 발행을 했어. 4월 1일에 요 날짜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X1년 4월 1일에 발행을 했는데 이자는 1년마다 주네요. 매년 3월 31일에 이자를 준대요. 만기 3년 8%, 8,000원씩 주는 거야. 그러면 X2년도 3월 31일, X3년도 3월 31일, 여기가 X4년도 3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글씨 너무 작게 썼나? 그럼 현금 흐름은 똑같아요. 이렇게 주는 거야. 그 현재 가치 요 사채 발행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건 이제 그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95024가 나오죠. 아까 예제 봤던 거랑 같은 숫자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날짜가 4월 1일하고 3월 31일 요 사이에 X1년도 12월 31일이 있고 여기는 X2년도 12월 31일이 있어요. 여기엔 또 3년도 12월 31일이 있는 거야. 회계 처리할 게 늘어났죠. 이게 1월 1일이었으면은 매년 이자 지급일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됐었는데 결산일 회계 처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이자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이자인데 우리 재무보고는 요때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끊어가야 되는 거야. 응? 여기도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해볼 거예요. 요걸 하는데 삼각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삼각표는 이자 지급일 기준으로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막 중간에 결산기가 껴있는 것들을 할 때는 삼각표를 꼭 만들고 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날짜가 4월 1일,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안 써줘도 돼요. 이자 지급일 날짜만 써주면 돼. 이렇게 되겠죠. 아까 했던 삼각표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설명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액면 이자는 매년 8,000원씩 똑같고 이렇게 되고요.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 쓰는 거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여기도 마지막에 10만 원이 되려면 상가액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표시이자 8,000원 주니까 유효이자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392페이지에 있는 삼각표인데 이거를 앞에 383페이지에 있는 삼각표 보세요. 똑같아요. 삼각표 금액 똑같아. 다른 거는 요 날짜만 달라요. 거기는 1월 1일, 12월 말, 12월 말, 12월 말 이건데 4월 1일, 3월 말, 3월 말이에요. 똑같아. 여기 숫자들 다 똑같은 거 보일 거예요. 숫자가 다 똑같은 거 보여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하체 발행일은 4월 1일이죠. 어떻게? 현금 발행가만큼 들어오죠. 사채는 액면가만큼 사채로 회계 처리해주고 요 차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요 차액만큼 인식해주면 되겠죠. 4976 그리고 요 회계 처리는 X2년 3월 31일에 하는 거예요. 3월 31일에 요 회계 처리가 요 삼각표에 해당하는 게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되기 전에 12월 31일이 도래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요때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발행일부터 여기까지의 이자가 아직 내가 주진 않았지만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4월 1일하고 12월 31일 몇 개월인가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 9개월, 3개월, 12개월 중에 다 9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야. 9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이. 9개월에 대한 이자를 인식을 해줘야 돼. 자, 1년 동안 인식할 이자 비용이 1년 동안 인식할 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인식할 이자 비용이 9,502원이에요. 그러면 12월 말에 이자 비용은 1년 인식할 이자 비용이 9502니까 이 중에 몇 달 경과했어요? 9502가 1년치 이자야. 12분의 9개월 경과했죠. 12분의 9만큼은 요번 결산기의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라라는 얘기예요. 9502 곱하기 12분의 9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7126 이렇게 나와요. 교재랑 똑같이 할까요? 반올림 해갖고 7127 이자 비용이 7127이야. 그러면 현금 이자 8,000원 줘야 되는데 이때 주는 거잖아요. 아직 안 줬어. 요 8,000원도 현금으로 줄 8,000원도 12분의 9를 해요.
그러면 8,000원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6,000원 이렇게 나와. 5999.99 막 이렇게 나오네. 6,000원. 응? 이쪽에 6,000원을 써주는데 이 6,000원은 아직 내가 안 준 이자잖아요. 미지급 이자예요. 응?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6,000원. 미지급 이자라고 써도 되고. 미지급 비용 6,000원. 차액은 차액이 얼마 생겨요? 1127. 이게 뭐예요?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불변의 진리는 현금을 8,000원 줘야 되는 건 맞죠? 현금을 8,000원 줘야 되는데 이때 현금 8,000원을 주는 건 전년도에 인식했던 미지급 비용을 이 중에 6,000원이 쓰이는 거예요. 그쵸? 응? 그리고 이자 비용은 9502에 12분의 9 한 것만큼이 이미 인식해놨죠. 12분의 3만큼 인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9502에서 미리 인식한 7127을 뺀 거를 인식해주면 되겠죠. 9502 빼기 7127 2375 응? 9502에다가 12분의 3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숫자 나와요. 약간 단수 같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인식할 이자는 9,502원인데 여기서 1년이 경과했는데 그 중에 7,127원은 결산기 때 이미 반영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8375가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는 8,000원이고. 어? 이렇게 되겠죠. 응? 차변대면 맞춰주려면. 이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년 동안 1,502원이 상각돼야 되는데 결산할 때 1,127원 그리고 3월 달에 370원 이렇게 합쳐져서 1,502원이 다 상각이 된 거예요. 회계 처리가 한 번 요 한 줄이 그냥 회계 처리 되던 게 기간을 나눠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음 연도 가면 해보죠 뭐. 또 결산기가 도래하죠. X2년도 12월 31일 결산기가 도래하면 자 다음 이자 요 기간의 이자는 9653인데 이 9653에 또 12분의 9만큼이 이번 기 이자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7240 이렇게 되겠네. 교재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해보죠. 이자 비용이 7240이 돼.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8,000원에 현금으로 줘야 돼. 8,000원에 12분의 9 6,000원.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되겠죠. 얘도. 그리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그 다음에 X3년도 3월 31일이 되면 자 현금 이자 지급일이죠. 약속한 이자 현금으로 8,000원을 주게 될 것이고 전년도 말에 잡아놨던 미지급 비용이 6,000원이 이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9,653원 여기 삼각표에 있던 이 숫자 중에 12분의 9만큼은 전기 말에 인식을 해놨으니까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9653에서 빼주면 되겠죠. 2413만큼이 이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8413에서 8,000원 뺀 거니까 413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은 413 더하기 1240 하면 두 번째 해에 상각할 1653하고 같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결산기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결산기가 들어갈 때 현금 이자로 줘야 될 부분은 미지급 이자로 계상을 해주고 총 이자로 인식할 것 중에서 기간 경과분을 인식해주고 나머지가 하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쭉 끝까지 가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서 이자 지급을 연 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더 헷갈리겠죠. 이자 지급을 연 단위로 안 하는 경우 실제로 연 단위로 이자 지급 안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쉽게 하려고 연 단위로 이자 지급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채 내가 샀는데 이자를 1년에 한 번 준다고 생각해봐. 좀 싫잖아. 매달 줬으면 좋겠고 뭐 안 그래도 못해도 한 3개월마다 한 번은 이자를 줘야지 좀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재미를 보지 않겠어요? 1년씩 기다리는 것보다 이자 지급 기간이 짧으면 더 좋잖아요. 이것도 특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자 지급일이 다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어. 3년이다 이렇게 했어요. 0, 1, 2, 3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이자를 2번 준대. 6개월마다 준대. 이러면 우리는 이걸로 나눈 이게 이제 연하고 달라지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현금 흐름은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응? 현금 흐름 나타나는 게 이거를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을 현금 흐름의 반가 요걸 연도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발생 시점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뭐 3년 10%인데 6개월마다 준다라고 하면 그냥 6년 5%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93페이지 보면 그 8번 이자 지급을 연 단위로 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요. 자, 이자를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보자. 그러면 현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이럴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기간, 6개의 기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6개의 현금 흐름을 그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자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대요. 보시면 자, 그냥 읽어볼게요. 한 네 번째 줄. 표시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채 발행 금액은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이 된다. 맞죠? 그래서 표시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각 기간 단위에 해당하는 시장 이자율이 필요하다. 시장 이자율은 대부분 1년 이자율로 제시되므로 6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필요하고 3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하는 경우라면 3개월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1년에 12%라면은 6개월마다 지급한다라고 하면 12%에다가 12분의 6을 곱한 6%를 쓰는 거고 3개월마다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3%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자 비용의 인식이나 사채 발행 차감 삼각한 회계 처리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단위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왜 그래요? 우리 그 앞 시간에 옛날에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면, 그렇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해줘야 되잖아. 응? 회계상 거래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했을 때 발생하죠. 근데 이자 지급일마다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제 6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은 1월 1일에 액면 금액 10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는데 표시 이자율은 연 8%이고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한다. 액면가가 사채 액면가가 10만 원이고 표시 이자율이 8%래요. 근데 이자 지급이 연 2회예요. 응? 연 2회. 요거는 표시 이자율은 연 8%. 응? 연 8%예요. 연 8%를 2회 해준다니까 한 번 줄 때마다 이게 4,000원씩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4,000원. 응? 그리고 만기 나왔나? 만기는 3년짜리인데 문제에 왜 만기가 안 나와 있지? 만기 3년이라고 가정할게요. 만기 3년. 그러면 만기는 3년이지만 이게 6개월 단위로 표시했으니까 6기간인 거야. 6기간. 4,000원짜리를 6번 주는 거야. 요거를 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금을 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6승까지 가겠죠. 이렇게 중간에 좀 생략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시장이자율 R은 이 현금 흐름이 지금 6개월 단위로 분석한 거잖아요. 6개월 시장이자율을 써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시장이자율을. 1년 시장이자율이 지금 10%니까 6개월은 5%가 되는 거지. R은 5%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연금연가계수 더하기 평가계수 이렇게 곱해서 이제 풀게끔 나오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항상 이렇게 평가계수표를 이렇게 줘요. 자, 10% 3년을 이잖아요. 10% 3년인데 시장이자율이 연 10%고 우리가 3년짜리 사채니까 만기일 X 3년 12월 31일 나와 있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자 지급을 1년에 2번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5%짜리 6년을 쓰라는 얘기예요. 5%짜리 6년 연금연가 개수는 5.0757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6% 6년을 쓰는 거예요. 5% 6년. 5% 6년, 5%짜리 6년을 쓰는 거예요. 10% 3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5.0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뭐 8,000원으로 해놓고 8,000원으로 해놓고 10% 3년을 쓰면은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5.0757)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0.7462 이렇게 하면 발행가가 9492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발행일의 회계 처리는 현금 94923 대변에 사채 10만 원 다시 차변에 요 차액 94923과 사채 차액 사채 할인 발행 차액 이렇게 적혀질 거고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일마다 상각을 하는데 상각표가 아까 뭐 3줄이었으면 지금 6줄이 되겠죠. 그거 빼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일자가 1월 1일이 있고 6월 30일이 있을 거고 12월 31일 2년도 6월 30일 2년도 12월 31일 3년도 6월 30일 3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유효이자 임면이자 상각액 장부가액 이런 상각표가 만들어지겠죠. 장부가가 94923 자 6월 30일에 이자를 얼마 인식해야 될까요? 94923원에다가 몇 프로 이자? 10%? 5% 해야 되겠죠. 5% 6개월 이자 여기다 5%를 곱하면 94923에다 5%를 곱하면 4746이 나와요. 액면 이자는 4,000원이죠. 상각은 74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95669가 되는 거고 여기에 또 5%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4,000원은 똑같고 95669에다가 783 더해주면 9645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안 해봐도 되겠죠.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마지막에 가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자 지급일이 이제 연 단위가 아닌 경우예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각 해당되는 날짜별로 해주면 되겠죠. 자, 1월 1일에 현금은 발행가만큼 들어오죠. 사채가 임명가 10만 원짜리고 발행가와 임명가의 차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94923 5077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1년도 6월 30일에 이자 비용이 자 우리가 지금 삼각표 자체를 6개월 단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자 4746 현금 이때 6개월마다 현금 주죠? 4,000원 줘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는 않은데 할 게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할 게 더 많아졌어.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자는 6개월마다 주는 경우도 별로 없고 3개월마다 주는 게 제일 많아요. 3개월마다 주는 게. 그럼 이거 3개월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0월 31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화채를 1월 1일에 발행하지 않겠죠. 결산이라고 화채 발행이라고 어긋난단 말이야. 그러면 결산일에 미지급 이자랑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채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되면은 일단 이자 지급일이 많어. 1년에 여러 번 나눠서 줘. 그리고 결산일이 다른 거, 뭐 4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다, 막 이런 거.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사채 발행비가 또 얼마 있어. 이렇게 충분히 어렵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사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표를 만들어 놓고 이 삼각표대로 쭉 회계 처리했단 말이야. 이거는요, 사채가 만기까지 계속 쭉 가는 경우, 만기까지 내가 안 갚고 있다가 만기 되면 갚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돈이 필요해 사채를 발행했는데 어떤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막 이래가지고 돈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회사에 돈이 많아요. 근데 이자는 내야 되는데 이 이자 내는 게 싫어. 응? 그러면 아니면은 또 시장 이자율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시장 이자율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봤더니 시장 이자율이 내가 사채를 발행할 때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 거야. 많이 내려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이자를 주는 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있는 사채를 그냥 조기 상환해버리고 다시 자금 조달해도 되겠다. 다시 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돈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던 거 바로 상환해버려야지. 그러면은 비싼 사채가 싼 사채로 바뀔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응? 어떤 중도 상환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그 얘기가 이제 사채의 중도 상환 얘기예요. 만기까지 쭉 삼각표 해놓고 이대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가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중간에 이제 상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395페이지에 있어요. 사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사채 상환 금액과 사채 장부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환 손익이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쯤에서 숫자 나와 있는 요즘에 장부가는 이건데 이때 상환을 하는 거야. 이때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때 사채는 재무상태표에 사채가 10만 원 이렇게 있고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없애주면서 내가 상환하는 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상환하는 그 금액은 상환하는 시점에서 그때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제 7번 보시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자율이 계속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그 같은 개념으로 좀 약간 접근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막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식은 주가가 계속 변동되고 공시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내가 주식을 샀다가 언제 팔아야지, 내가 주식 발행했는데 회사가 주식 좀 걷어들여야지, 감자해야지 할 때, 발행자 입장이니까 자본금을 걷어들이는 감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주주로부터 시장에서 회사가 다시 주식을 회수하려면은
주식값을 줘야 되잖아. 그 주식의 가격은 매일매일 변동하고 그 시점에 그 가격으로 어느 기준일을 정해서 요 날짜로 뭐 회수하겠습니다 하고서 돈을 줘야지 내가 주식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주식을 다시 뺏어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뺏어오는 건데 어쨌든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 사채라는 유가증권이에요. 그거를 투자한 사람한테는 다시 돌려주라고 할 때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사채가 거래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뭐 A 회사의 사채를 시장에 팔면 얼만데 내가 너한테 왜 원금으로 왜 갚아야 돼?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은 그 시점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 한 요쯤에 이제 상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은 요 이후에 현금 흐름들을 요 기간 동안 요 당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 요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요때의 가격이. 정상적으로 보면 요때는 이미 이때보다 가격이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이자를 주면서 장부가는 이렇게 바뀌어 점점 원금을 수령하는 상태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시점에서 요 사채를 거래한다라고 하면 미래에 주는 4,000원 10만 원을 요 시점 요 당시에 이자율로 할인한 걸로 거래가 될 거 아니야. 그 금액하고 요 장부 요 삼각표상에 있던 남아있는 금액하고 일치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사채를 없애주는 거야. 중도 상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중도에 상환했다라고 하면은 사채가 없어지니까 사채 원금이 통째로 없어지죠. 차변으로 가. 그리고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있었는데 요만큼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남아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겠죠. 숫자를 요 상태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때 할인 차금이 얼마냐면은 2번 삼각됐으니까 5077 있던 거에서 746이 한번 삼각되고 7832 한번 삼각됐으니까 3548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없어지는 사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현금을 여기 10만 원에서 3548을 빼면 9645인데 여기 요 시점에 장부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사채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만약에 98,000원이야. 그럼 차변 대변이 안 맞죠? 98,000원 더하기 3548 하면 이쪽 101548이야. 차변에 1548만큼 숫자가 더 들어와야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요. 그럼 얘는 뭐냐? 사채를 장부가보다 더 비싸게 상환하게 됐잖아요.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인데 사채 10만 원짜리 관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548 이렇게 없애줬는데 회사가 이 시점에서 현금을 95,000원만 줘도 이 사채가 거래가 되더라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 금액하고 차이 이쪽이 더 작죠. 지금 숫자가 95,000원 더하기 3548 하면은 98548이에요. 그거하고 10만 원 차이. 그러면 1452 이만큼 차익이 더 발생하는데 대변으로 생기죠.
요 세 개를 합쳐야지 요 10만 원이 되는 상황. 요 1452는 사채를 상환하면서 이익을 봤다. 사채 상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채 상환 이익. 중도 상환은 그냥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사채를 또 이어서 우리 장기 할부 판매할 때 판매자 매입자 회계 처리 받잖아요. 그렇죠? 사채는 지금 사채 발행한 회사 것만 쭉 봤어요. 사채 투자한 회사 거를 볼 겁니다. 다음에 사채 투자한 회사 거를 보고 10장 마무리하고 8장 재고자산으로 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